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은 절제할 용기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데이먼 자하리아데스, 국일미디어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성과 없는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라. 당신은 절제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거창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 실망, 좌절감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이 새해 목표를 세워놓고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 계획이 너무 크고 담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는 대신에 차근차근 절제력을 길러라. 처음부터 무모하게 돌진하는 대신에 차분하게 일관된 페이스를 유지하는 법부터 배워라.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지 말고 점진적인 개선에 초점을 맞춰라. 처음에는 성과가 나지는 않지만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실천하라. 예를 들어 당신이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작은 행동을 취할 수 있다. 10분간 산책하러 나가기,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10개 하기, 사무실 올라갈 때 계단 이용하기, 진공 청소기로 집안 청소하기. 이런 행동으로 당신의 몸매가 개선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는 행동들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들은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오히려 그걸 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가 훨씬 더 어렵다. 일단 이런 작은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루틴은 습관이 된다. 그러면 당신은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신의 천성으로 느껴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된다. 가장 좋은 점은 이런 작은 행동들도 점점 쌓이다 보면 크나큰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주 0.5kg씩을 뺀다면 1년 후에는 25kg을 뺄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매일 저녁에 논픽션을 10쪽씩 읽으면 매달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절제력을 기르기 위해서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혁신적인 행동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일단 작은 계획을 세우고 규칙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충동 조절 능력, 투지, 불굴의 용기가 자라나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눈앞의 장애물을 직시하라. 앞서 절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부정적인 성향, 비현실적인 목표, 부정확한 목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제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절제의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길 거부한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쓸모없는 물건을 사느라고 돈을 낭비하지만 그런 자신의 성향을 의도적으로 간과한다. 이런 장애물이나 약점을 대면하기를 거부하면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서 절제력을 기르는 과정에서 계속 나타나게 된다. 결국 절제력을 기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고 정면 돌파하라. 그런 장애물을 무시하거나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옆으로 미뤄두지 말고 즉시 처리하라. 즉시 처리해야 할 이유를 찾아내고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조치를 취하라. 예를 들어 조깅을 시작하길 원하는데 자꾸 미루고 있다면 바로 조깅화를 착용하라. 조깅을 미루고 싶을 때마다 조깅화를 착용하도록 하라. 돈을 모으고 싶은데 종종 충동적으로 돈을 낭비한다면 물건 구입하는 것을 무조건 24시간 뒤로 미뤄라. 장애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신에게 가하는 다양한 절제 실험. 그동안 절제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절제력을 근육에 비유하곤 했다. 절제력은 근육과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고 반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쇠약해진다. 비유를 좀 더 확장하자면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강도 이상의 신체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와 유사하게 절제력 또한 새로운 종류의 절제 훈련에 도전해 보는 것이 충동 조절과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절제 습관을 길렀다고 해도 계속해서 절제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동안 절제력을 기르는 데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종류의 절제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진다. 다행히 한번 강화된 절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쉽다. 근육 강화에 필요한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보기를 꾸준히 반복하면 된다. 작고 다양한 절제 실험. 장기적이고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절제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된다. 장기적인 목표는 말 그대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그 목표에 매진해야 한다. 그러나 절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고 다양한 절제의 경험을 갖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길 반복하는 절제 실험을 습관화해야 한다. 때로는 굳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목표라 하더라도 절제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아래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하길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신의 절제 근육에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다. 작고 다양한 절제 실험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성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패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성공이나 실패로 끝나는 모든 결과가 절제력 유지와 향상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실험을 지속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강력한 절제력이 유지된다. 절제 실험이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나 가치관에 꼭 부합할 필요는 없다. 작은 목표를 달성해 보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 당신이 일주일 동안 실행해 볼 수 있는 절제 실험의 예시들을 소개한다. 커피 마시지 않기, 필요 없는 물건 사지 않기, 당분이 들어있는 음식 먹지 않기, 저녁 9시가 되기 전까지는 텔레비전 보지 않기, 오후 5시가 되기 전까지는 인터넷 하지 않기, 정오까지는 핸드폰 꺼놓기, 30분 동안 논픽션 읽기, 30분 동안 글쓰기, 30분 동안 온라인 강의 듣기. 이 항목들은 당신에게 절제 실험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몇 가지 아이디어에 불과하다. 중요한 점은 당신의 타고난 성향과 충동에 반대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큰 목표라 해도 작은 목표로 나눠 도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진 몸매를 되찾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목표는 성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목표다. 하지만 이 큰 목표는 수많은 작은 목표로 나눌 수 있다. 망가진 몸매를 되찾겠다는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나누면 절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실험 소재들을 찾아낼 수 있다. 점심 식사 후에 당분이 함유된 후식을 포기하기. 매일 아침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아침 식사 후에 15분 동안 산책하기. 30분 동안 서서 스트레칭하기. 포장 음식 먹는 대신 저녁 식사 요리하기. 일어나자마자 물 2잔 마시기. 이 항목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살을 빼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실행할 수 있는 절제 실험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절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실험의 결과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실험을 실행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절제력은 강화될 것이다. 유혹과 충동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절제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실험에 성공하면 자신에게 보상하라. 습관을 들이려고 할 때 보상은 2가지 역할을 한다. 보상의 첫 번째 역할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다. 보상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더 자주 행동하도록 유도하며 외적 저항과 내적 저항을 이겨낼 힘을 준다. 보상의 2번째 역할은 우리의 두뇌가 습관을 들이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당신의 두뇌는 어떤 행동이든 그것을 습관으로 들이는데 최적화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오늘 30분 동안 논픽션을 성공적으로 읽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10분 동안 소셜미디어를 하기로 정했다. 이러한 보상은 당신이 좋아하는 소셜미디어를 계속 들여다보게 만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보상이 당신으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절제 실험을 지속하도록 흥미를 돋운다는 것이다. 가끔은 보상이 당신의 절제력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보상은 당신의 머릿속에 습관을 들이는 행동의 이점을 강렬하게 심어준다. 당신이 선택한 실험을 완수하면 그 대가로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라. 이상적인 보상이란 당신의 바람 혹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보상이다. 과도한 절제의 위험성. 당신 주변에도 과도하게 일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야간에도 주말에도 일하는 등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을 일한다. 휴가도 없이 일하고 아플 때도 일을 한다. 만약 기혼자라면 배우자와 자녀들을 볼 시간도 거의 없다. 단연 이런 사람들은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토록 일에 매진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는데 절제력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현재의 삶의 질을 심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이 사람의 절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며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라. 유명해지겠다고 희망을 갖고 휴식도 없이 악기 연습에 전념하는 연주자를 생각해보라.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커피와 불법적인 음료에 의존하면서 매주 100시간 이상 일을 하는 펀드 매니저를 생각해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지언정 그에 따른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슷한 함정에 빠졌었다. 하지만 이처럼 과도한 수준의 절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했고, 돌이켜보니 그럴 가치가 없었다. 나는 육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도 나빠졌다. 내 감정은 메말랐고 인간관계도 엉망이 됐다. 삶의 목표는 몇 가지 성취했지만 내 삶의 질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절제력 향상은 어디까지나 절제를 발휘했을 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왜냐하면 절제 자체가 아닌 절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우리의 삶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절제에 대해 논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과도한 절제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만약 당신이 오랫동안 고대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인생에 후회와 불만족이 남는다면 과도한 절제로 인해 야기된 불균형의 신호인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절제 균형을 찾아내는 법. 바람직한 절제 균형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 당신의 목표를 되새겨보는 것이다. 당신은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당신의 능력과 위치를 고려할 때 이룰 수 있는 목표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될 장애물과 희생시킬 것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지점을 파악해보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기타 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가정해보자. 익숙하게 기타를 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기에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시켜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 목표를 달성해야 할 이유를 고민해 봐야 한다. 기타를 치면 즐겁기 때문인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에 합류해서 잘 나가는 연주가가 되고 싶은가? 이러한 점들을 따져봤을 때 당신의 목표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연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휘청거릴 때가 있다. 또 당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때때로 충동에 휩쓸리기도 한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비해서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는 능력을 길러둬야 한다. 예를 들어 매일 3시간 동안 기타를 연습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언젠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타 연습에 보내고 싶지 않은 날도 올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연민을 보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극단으로 몰고 갈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연민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로 자신을 다그치는 대신에 가끔은 충동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균형을 잡는 행동이다.
내가 절제의 이런 측면을 알아내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다. 나에게도 자기 연민의 감정이 들 때도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당시의 나는 그것을 나의 약점과 실행 부족이라고 오판했다. 그건 대단히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실수로 인해 나는 터무니없고 불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결국 나는 자기 연민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야 절제하는 삶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균형을 찾게 된 것이다. 나는 과도함을 버리고 내 목표의 의도를 되새기면서 나아갈 길을 찾았다. 그 결과 나의 의지와 목표에 맞게 살아가면서도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연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절제를 기르려고 하면 후회와 수치심을 느끼는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종종 무시되는 절제의 이런 측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